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인포 코너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은 되게 까칠한 내용 같고 좀 답답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은 좀 특별 힐링 코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도의 미리 보기 없이 그냥 전체 일반 공개로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이제 창업 강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 내에서 지금 멘토링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오히려 또 주눅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실 군데군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한 번쯤은 좀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오늘은, 여러분의 뼈 때리는 그런 일 없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창업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어느새 제가 이 창업의 그 창업 교육 쪽, 인큐베이팅 쪽에 활동을 한 지가 이제 5년이 다 돼가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막 3년차, 4년차 기업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힘든 시기가 올 수밖에 없고 사실 되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성과가 그렇게 막 기대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좀 마음이 좀 아픈 거죠. 사실은 그분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항상 고민을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의 한계라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무슨 뼈 때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뼈를 때릴 거예요. 그 탁구를 할 건데 오늘 정확하게 탁구 대상은 창업자 여러분이 아니고 심사위원들 투자자입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인가 어떤 강좌에서 그 어떤 VC가 이런 얘기를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최소 5명의 팀원이 필요하다. 여기 아마 5인 이상의 팀원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별로 없을걸요? 뭐 예비 창업자건 초기 창업자건 뭐 있어봤자 이제 한 두세 분 정도 파트너가 있고 코파운더가 있고 뭐 한 두세 명 정도의 직원 정도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뭐 이제 약간 뭐 디지털 일자리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한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닌 게 너무 언론적인 얘기인데 뭐 5명의 팀원이라 그러면 뻔하잖아요. 대표 CEO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할 CTO급의 어떤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담당할 그런 이제 CMO급의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무를 담당해줄 CFO급의 누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사람을 관리할 그 휴먼 리소스 HR 매니저 정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밸런스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만약에 이제 좀 공백이 생겼을 때 메꿔줄 수 있는 식스맨 정도가 한 명 더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스타트업이 최소 5명의 팀원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원론적으로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이거 되게 비겁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5명의 팀원이 제대로 역할이 구분이 돼 있고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5명이 안 되면은 성공적이지 않다거나 그러니까 뭐 망하는 기업이라거나 뭐 열등감 있는 기업이라거나 혹은 뭐 5명 이하면은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냥 5명 이상의 팀원이 정말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있으면은 나는 매우 긍정적으로 투자를 고려해보겠다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말을 잘 꼬고 이렇게 비틀어 버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5명 이상의 팀원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스티브 잡스가 3명이서 시작했어요. 스티브 잡스 본인 포함해가지고 스티브 워즈니악하고 또 이제 파트너 한 명하고 3명 시작했어요. 빌 게이츠가 본인 포함해서 2명으로 시작했어요. 여기 망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국내 전 세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1, 2위를 앞다투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2명과 3명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워낙 출중한 사람들이었고 그 역량 자체도 우수하고 어떤 기술적인 차별성이나 뭐 여러 가지로 진짜 천재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그냥 너무 단순 비교하는 거는 사실 맞진 않지만은 저는 애초에 이런 종류의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팀원이 물론 많으면 좋지만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사업을 이제 사실 저는 사업을 한다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냈다 그러지 사업을 한다고는 얘기 안 하는 게 그게 제 메인의 업무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쪽을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하고 있는 거지. 저는 남들한테 내가 뭐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고 전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전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활동을. 그냥 열심히 제 할 바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창업 보육도 유튜브 채널에서 열심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저도 그냥 혼자인데 저도 이런 사업이라는 걸 어쨌든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한단 말이죠. 노력도 많이 하고. 근데 저도 혼자거든요. 그렇다고 누가 저한테 너는 뭐 이거 뭐 망할 거 뻔한 스타트업 왜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거 되게 버르장머리 없는 대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언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사를 차릴 때 스타트업을 할 때 팀을 구성할 때 어떤 팀 구성이 가장 완벽할까요? 그러면은 한 5명 정도 있으면 그런 완벽한 팀 구성이 나오긴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과 재무와 뭐 세무와 뭐 회계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5명으로 시작해도 말아먹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오히려 1명, 2명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회사가 성장하면서 진짜 좋은 파트너들을 영입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봤고 일단 무엇보다도 애플이 3명,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깥쪽에서 이런 창업 강좌들을 되게 열심히 듣고 특강들을 들으면서 뭔가 좀 필요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귀감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좋지만은 그 말을 너무 그렇게 100%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이런 창업 강좌나 특강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게 여러분이 막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압박감을 받는데 사실 제가 이 강좌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재작년인가 그때 데모데이에 어디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뭐 평가는 아니고 뭐 어떤 심사 그런 이제 그 평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거? 예, 점수 매기는 건 아니고 이제 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예 좀 어느 정도 그 안면이 있는 기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년이 있는 기업이 아니고 한 1년 차 때, 2년 차 때 몇 번 봤던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조금 어떤 팀의 구성원이나 아니면 재무 구조나 어떤 그 모델이 조금 불안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멘토링을 했었던 팀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고민은 해야 될 거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라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2, 3년 안에 그런 그 풍치풍파를 모두 겪고 나서 3년 차가 된 다음에 이 대표의 눈빛이 굉장히 차분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도 사실 뭐 좀 어떤 괄목할 만한 뭐 매출이 확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했던 마일스톤을 다 이루진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팀원들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는 이 사람이 회사의 대표는 됐구나. 어떤 일을 본인의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짚어가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 친구한테 끝으로 했던 얘기는 딱 하나였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대표님 스스로가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지난 시간 동안 고생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석에서 제 옆에 있었던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면은 그래도 스타트업을 했고 3년 정도가 됐다 그러면 저렇게 그냥 회사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사실 어느 정도 투자도 받아가지고 회사를 확 키워서 가치를 올리고 뭐 구성원들도 뭐 한 10명 정도 모아가지고 뭔가 어떤 제대로 된 마일스톤을 가지고 쫙 보여주면서 투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할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3년 동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교수는 아니었죠. 뭐 AC 쪽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리잖아요. 예, 위원님 어리잖아요. 예, 제 이제 30대도 안 된 친구예요. 그 나이에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어가지고 1년, 2년 동안 뭣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풍지풍파를 겪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빠른 시간 안에 저렇게 성장을 한 거고 사실 저 친구의 인생에 있어서는 충분히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놓친 시간은 아깝지만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뭐 어리건 상관없이 어쨌든 창업은 본인이 선택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스타트업의 어떤 그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저렇게 막 3년차, 4년차, 5년차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뭐냐 투자를 받기도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것도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참 그거를 반박하기도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저 나이 때 생각했으면 만약에 그 나이 때 내가 막 정말 그렇게 막 그 공부를 하겠다고 막 유학을 가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막 어떤 그 뭐냐 진짜 여기에 온 힘을 다해가 쏟아 부었으면 내가 지금 노벨상을 받았을 거다.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냥 아유 근데 저 나이 때 그랬으면은 제가 지금 노벨상 받았죠. 뭐 어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니까 그냥 적당히 웃고 넘어가는데 솔직히 저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였거든요. 그러는 당신은 왜 지금 애플 같은 회사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질 않았냐고. 예. 아니 당신이 그렇게 뭐 선택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려면 그래 좋아 뭐 A씨? 그러면은 당신 지금 저 워렌 버핏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고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좀 저는 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어떤 상황에 대해서 평을 할 때는 어쨌든 제가 창업 전담 교수로서 이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기업의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통계적인 확률로 비교적 이런 경우에 위험성이 크다.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낮아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고 그 좀 갈 곳을 잇고 있는 회사들의 어떤 방향성이나 기본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또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자원이 유한하니 창업 자금을 줄 수 있는 자원이 유한하니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기업들은 아무래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가능성, 그 다음에 현재까지 해왔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좀 보고 있는 편이고 실제로 저는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어딘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러 갔다가 제가 조금 과하게 대했던 그런 창업팀들은 사실은 그 다음에 다시 만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링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연락하라 그래가지고 저 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까는 건 까는 거고 그거는 서류 미비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인 거고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은 사실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 마치 막 나는 쓰레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어떤 창업의 발전 과정으로 보면은 그런 하나하나의 실패가 결국에는 회사의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말씀대로 되게 소중한 기회들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기회를 놓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1년 쌓아왔던 그런 경험과 기억들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력들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 뭐냐 2조에 엑시트했다는 그 하이퍼 커넥트 같은 회사도 보면은 앞에 그 대표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앞부분에 사업을 한 두세 번 망했단 말이에요.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성공을 해서 2조가 됐는데 다들 보면은 거기에 성공 신화만 보면서 그 젊었을 시절의 그 실패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7,800개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미래에 7년, 8년 뒤에 그런 하이퍼 커넥터와 같은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갖다 놓고 뭐 네가 뭐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실패를 하면 안 되고 뭐 네가 선택한 길이고 이건 좀 사실 좀 가혹한 거죠. 그 정도 얘기를 하려면은 뭐 모르겠어요. 그 이제 뭐 사실 그런 하이퍼 커넥트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본인이 겪어봤으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 평가를 하거나 뭔가 멘토링을 하거나 할 때 꼭지가 도는 경우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답답한 행동을 하거나 생각이 너무 고착돼 있어가지고 고집을 피울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흥분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제 창업 특강을 듣건 아니면 다른 데 어디 가서 강의를 듣건 혹은 뭐 어떤 뭐 경진대회나 아니면 창업 지원 사업에 가서 정말 이른바 개 까이건 간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엔 여러분한테 되게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도 있지만은 너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내가 미처 놓치고 있었구나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보완점을 고민해야 되겠고 뭔가 나아갈 바를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그런 데 가서 조금 욕 한 번 얻어 먹었다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랬다고 싫은 소리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마치 막 내가 되게 뭘 잘못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정선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만의 창업 강좌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만나봤던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요쪽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은 요쪽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이런 그런 이제 강의 내용을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한 6위쯤 계신 분이 제 말 듣고 아 맞아 저거야 그걸 이를 훅 가르는 거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완전 반대로 뜯 끌어내려야 되는. 그래서 이게 그 1대 다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강좌가 이게 너무 명백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개개인의 상황이 다른데 그거를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맞춤형 컨설팅이나 멘토링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사에 떨어지건 뭐 경진대에 나가서 탈락이 되건 물론 보완할 점이 있겠죠.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누군가가 선정이 됐을 것이고 상을 받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을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사업의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나는 고객을 한 1000명 정도 모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열어보니까 한 10명도 안 오더라. 분명히 어디선가 놓친 부분이 있고 어떤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하나하나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뜯어 고쳐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런 어떤 본인이 준비를 미처 못했음에 너무 그 좌절을 하고 있거나 계속 그거 자체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데요. 참 이게 사람 심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조금씩 계속 이렇게 나락으로 빠져들다 보면은 정말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우울증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 뭐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은 저도 사업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가 꽤 많이 있었어요. 뭐 유학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다.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실질적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자,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그 확률이 높은 스타트업은 어떤 스타트업들이냐 그러면은 뭐 늘 얘기하자면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 사업계획서 쓰는 강좌에도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뭐 독자적인 우선 기술력, 차별성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잠재적인 높은 고객층이 이미 확보돼 있으면 좋다. 뭐 MOU나 이런 뭐 어떤 뭐라 그러죠? 구매 예정서 뭐 이런 거들을 포함해가지고 하다못해 내가 뭐 지금 열심히 뭐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잠재적인 고객층이 뭐 한 몇백 명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도 잠재 고객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시장 분석이나 시장 진입 전략을 갖고 있으면 좋고 뭐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 그 다음에 견실한 재무계,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이거죠. 그 역량 있는 3명 이상의 구성원, 적절한 역할 분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개발자만 3명 안 좋다 이거예요. 실제로 근데 개발자만 3명 있으면 여긴 또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땐 좀 택도 없는 기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 3명이 다 개발자인 건 상관이 없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은 분명히 어떤 사업적인 어떤 시야나 시장을 보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은 그 스타트업 드라마에서 나오는 삼산텍 같은 그런 거의 그 개판 5분 전인 망하기 1분 직전인 기술력은 있지만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긴 하고 이제 예비 창업자는 제외긴 한데 이제 일반적인 창업자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매출 성과가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선정 확률 있는 스타트업이죠. 사실 이게 다 갖춰져 있으면은 아마 그냥 거지같이 사업 계획서를 써도 쓸 말만 다 쓰면 거의 선정이 될걸요. 그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뭐 예쁘게 쓰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 정말 내용이 중요하고 사업계획서 서식이나 막 이렇게 막 많이 양을 많이 늘리거나 막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좀 사업계획서가 허술해도 내용이 되게 좋은 사업계획서들은 어쨌든 보고 좋게 받아들이고 평가가 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 가지고 있어. 이거 가지고 오라니까 이거. 예. 이런 사업자면 우리가 뽑겠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치고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있는 사업자들은 오질 않죠. 그러니까 희망사항인 거죠. 아까 얘기한 5명 이상의 스타트업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런 데가.
예. 근데 보통 이제 투자사들은 한 100개 기업 중에서 그나마 상위 한 5% 이내만 보니까 그 나머지 95개는 뭐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니까 뭐 5명이 됐다 개판이 나고 뭐 2명이 있다 어떻게 되고 신경 안 쓰는 거니까 그냥 상위 몇 프로만 보니까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얘기를 한 거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남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좀 무책임한 경우인 거고 실제로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이거를 다 갖춘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예, 상위 한 2% 이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정말 완벽하면은 여러분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이렇게 완벽한데 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시간을 낭비해요? 그냥 투자를 받고 빨리빨리 사람을 더 모아가지고 빨리 성장해가지고 그 지원 사업 그 7개월 동안 2주에 한 번씩 멘토 만나고 막 뭐 이거 쓴다고 서류 쓰고 1,000만 원 쓰기 위해서 막 그거 막 뭐 비교 견적서 이거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또 심의 받고 이 난리를 피느니 그냥 그 7개월 동안에 급속도로 쫙 성장해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안착해가지고 뭐 기업 가치를 꾸려서 뭐 크게 해가지고 뭐 엑시트를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정도로 완벽하면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정도 완벽한 사람이 사업 계획서 써서 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애지간히 사업 계획서에 쌍욕이라도 적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오히려 주관기관 입장에서 땡큐죠. 왜? 실적의 보증수표잖아요. 실적의 보증수표.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맞고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라도 뽑아주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정도 뽑아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심사위원회로 갔는데 이거 다 갖고 있는 기업은 뽑아줘야지 이거 어떡해요. 이런 거는 저기 생태계 교란종인데 이런 생태계 교란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완벽하게 갖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좀 맞춰가라는 거죠. 최대한도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확률이 높은 예, 필승 말고 확률이 높은 예, 결국에는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건 파이가 정해져 있고 그 파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뽑는 거잖아요. 내가 배정된 사람이 10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0명이 지원을 한 10대 1이지만은 그 10대 1이라는 경쟁률 안에서 상위 10%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 10%를 어떻게든 정당한 어떤 그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확실하게 증빙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데일수록 10%에 들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한 50% 정도만 완성하는 기업도 5%가 안 돼요. 네. 요거 한 반 정도 완성하는 기업도 5%가 안 돼요. 나머지는 반도 완성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두 개가 완벽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 사업 계획서 쓸 때는 의외로 이거를 다 살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가장 확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우수한 기술력 있으면 좋죠. 예, 혁신 기술력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거 저는 이런 건데 저는 뭐 이런 쪽 사업을 하는데 남들이 뭐 혁신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 플랫폼을 어거지로 넣어야 될까요? 막 이런 질문 하거든요. 괜히 그렇게 해서 막 막 시야를 흐리고 엄하게 해봤자 다 보여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가장 확실하게 잘할 수 있고 가장 자신 있는 건 한두 개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이게 확실히 되는 사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확률을 높이는 거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이 지원 사업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다른 뭔가를 하는 혹은 시장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시장에 나가서 성공할 확률이 5%인데 이렇게 하면 10%로 높일 수 있어. 그러면은 무조건 그건 해야 되는 거죠. 2배가 많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제가 막 앞으로도 사업계획서 이제 예창 초창 나오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새로운 강좌를 만들어서 뿌려요. 지금 이미 미리 보기로 뿌려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 그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러는데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이거를 되게 잘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되게 잘해야 되면 제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하지만 이걸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버리진 말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메꿔 놓으시라는 거죠.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 채널이 어느새 1년이 넘어갔어요. 1년이 넘어갔고 이제 3월 26일이면은 이제 13개월이 넘어갔거든요. 13개월이 넘어갔는데
이 1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 채널 M&L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컨텐츠가 지금 200개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뭐 모든 걸 다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막 군데군데 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계시는데, 이 채널 M&L의 올바른 활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단 뭐냐. 첫 번째, 이건 좀 전제 조건에 깔고 갑시다. 자, 우리가 어저께 제가 멘토 온 친구한테 이 얘기를 정확하게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한 반에 한 40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40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고 치고, 그 4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뭐 한 중고등학교 정도, 요새 2, 30명인가요? 뭐 어쨌든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안에 보면은 그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어떤 편차가 1등부터 40등이 다 달라요. 이게 체육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체적 능력이 1등부터 40등이 다 달라요. 누구는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고 누구는 달리기를 진짜 못해요. 누구는 운동을 되게 잘하고 누구는 운동을 감각조차 없어요. 누구는 노래를 되게 잘하고 누구는 음감조차 없어요.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수학 문제를 되게 잘 푸는데 누구는 구구단도 못 외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기준점을 정해야 되는 거죠. 1등부터 40등을 모두 다 같이 맞춤형으로 끌고 가면 좋겠지만 내가 한 명 한 명을 계속 다 봐줄 수는 없잖아요. 계속 24시간 전담 커버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준점을 정한다고요. 그 기준점이 뭐냐? 가장 평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평균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걸 기점으로 해서 그거보다 조금 높게 하는 분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낮게 하는 분이 있어요. 강남 쪽으로 하면 아주 높게 해요. 밑에 알아서 따라오라고. 조금 높게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상향 평준화를 계속 노리는 사람들은 높게 하고, 조금 낮추는 방법은 그래도 이제 기초를 조금 더 많이 다지도록 해서 기초가 튼튼한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낮춰서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이제 자기가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갖게 되죠. 저는요, 굉장히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큰일 난다, 사업계획서 했을 때 이런 거는 꼭 넣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한 거다, 이게 굉장히 상향 평준화돼 있고요. 실제로 제가 여태까지 5년 넘게 봤던 사업계획서 통틀어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서 나온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수제자들 몇 명,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수제자들 몇 명이 그걸 좀 맞춰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잘하고 그 친구들은. 근데 거의 대다수는 여기에 안 오고요. 평균이 거의 한 이 정도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선정 잘 돼요. 그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냐? 왜 이렇게 무리한 걸 요구하냐? 대충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특강을 하는 사람이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뭐 뭘 하는 사람이다라고 막 대놓고 얘기하고 그런 이름을 팔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거 뭐 대충 하고 요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리고 요거는 요렇게 대충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필터링을 해서 스스로의 상황에 맞게 맞춰가느냐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 그대로 저는 가르침을 대충 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제 직업이 그렇고 제 사회적 지위가 그렇고, 사회적 지위라니까 조금 창피한데 사회적 지위가 그래요, 실제로. 예, 저는 가르침을 대충 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얘기를 하고 멘토링을 하다가도 뭔가 핀트가 어긋나고 뭔가 정말 이상한 데로 간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제가 꼭지가 도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랑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했던 사람이 정말 이상한 지식을 갖고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제가 맨날 뼈 때리는 얘기를 한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대충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아이템에 따라서 모든 전략이 달라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그 하이 테크놀로지 쪽에 무슨 뭐 AI 기준에 진짜 요새 나오지도 않은 그런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쪽이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팀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지만 오히려 개발진만 5명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초기에는. 그리고 이제 능력 있는 어떤 그 스타트업 드라마의 서달미 같은 그런 이제 CEO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찾아들이면서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 대표자가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역할이 분배된 5명보다 하나로 뭉쳐진 5명의 개발자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영업을 잘하고 물건을 진짜 잘 팔 수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중점을 주되 거기에서 여러분이 시장을 이해하고 파악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핵심 가치를 살려놓고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팀을 구성하고 전략을 짜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영업력이 생명이니까 우리의 영업력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미리 시장에 대한 유통망도 좀 구축을 해놓으면 좋고 이미 내가 이 정도 확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기술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이템 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내가 알고 있고 방향성을 잡았지만은 구체적인 뭐 개발, 뭐 예를 들어서 뭐 앱 개발이나 아니면 뭐 시제품 개발은 외주를 줄 거다. 이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맨날 보면은 외주 개발 하지 마세요 막 얘기하던데 개소리죠. 돈이 없는데. 사람을 한번 고용을 하면은 그 고정 비용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고용했다가 뭐 1년, 2년, 3년 계속 남아있을지 아닐지도 모르고 괜히 엄하게 사람 고용해가지고 막 비싼 돈을 고용하는데 이 사람이 반년 다 때려치고 나가버리고 인수인계도 안 돼버리면 그 사람 망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확 치우쳐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의 사업 플랜을 짜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죠. 외주 개발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외주 개발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보통 심각한 것들이 꽤 있어요. 진짜 뭐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또 뭐 이런 기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코딩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좀 운적인 요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표자가 코딩 공부하면은 뒤통수 안 맞을 것 같아요? 아유, 택도 없어요. 그거 코딩 몇 줄 그거 깔짝대는 거 그거 배운다고 뭐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코딩이구나 그런 거 배우고 말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좀 더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강조할 건 강조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외주를 통한다 그러면은 그 외주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뒤통수를 안 맞기 위해서 갖춰야 될 어떤 요소들을 직접 팀원이 안 되더라도 자문단을 구해서 뭐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계속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를 보완할 방법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김장길 교수가 교수라고 하기 좀 그러네. 예. 김장길이라고 하는 그 밸류 크리에이터, 이 채널 MN을 운영자가 외주를 하지 말랬다고 해서 외주하지 말랬어 그러 안 하려고 빠닥빠닥 우기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저 사람은 왜 외주를 해도 된다 그랬을까? 그 안에서 내가 이 선택을 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온갖 문제점들은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이 왜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라고 했을까? 왜 내가 그거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떤 걸 감수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유연한 사고 방식은 이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 유연한 방식은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끝으로 제가 딱 한마디를 더 드리자면은 저는 근데 무리한 요구를 여러분들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선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저 사람대로 얘기를 하면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콘텐츠들을 이렇게 좀 띄엄띄엄 보시거나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보셔가지고 그랬겠지만은 적어도 사업 계획서를 쓰고 정부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한테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한번 보시죠. 제가 아까 확률이 높은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했죠. 통상적으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시장 분석과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라. 비행과 수익 구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인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을 포함해서 재무 구조가 재무 계획이 좀 확실하게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마일스톤이 짜여야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방향성이 나온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수한 기술력이 중요하지 않아서냐? 아니죠.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뭐 못하는 건데. 잠재 고객층의 확보, 커뮤니티 구성. 있으면 좋죠. 이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 예상으로 예창이나 초창이 지금 오늘 아니면 내일 뜬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녹화하는 기준에 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구성 2, 3주 안에 하려고 못하지. 3명 이상의 구성원. 참 아무리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한 2주일 동안에 구성원 모아가지고 그 회사 잘도 돌아가겠다 진짜. 그 다음에 유의미한 매출 성과 이거를 지금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요소기는 한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있으면 써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이건 팩트에 기반한 거니까 있으면 써라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비스무리한 게 있고 강조할 게 있으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채워놓으라고 말씀을 하지 없는 걸 만들어내고 거짓말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다고요. 진짜로. 근데 이거 세 개는 제가 이
네모친 이거 세 개는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이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솔직히 안 하면 이건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예. 제가 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냐. 이거 완벽한 시장 분석, 시장 진입 전략, 설득력 있는 BM 수익 구조, 견실한 재무계획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솔직히 진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진짜 머리 쥐었어. 아니 솔직히 한 일주일만 밤을 새면은 뭐가 나와도 나와 이거는.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강절 뒤져보고 막 진짜 뉴스란 뉴스는 다 집어보고 관련된 커뮤니티 들어가서 거기는 글 싹 다 검색해보고 막 무슨 뭐 여러 가지 글들 찾아보고 막 도서관도 가서 찾아보고 정 안 되면은 밖에 나가서 사람한테 물어라도 보고 여러분이 얼마나 뛰고 얼마나 준비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이거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대표자 혼자라도 얼마든지 이거는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제 제자 중에 진짜 그 창업 지원 사업 4개만 하면 고배를 면하다가 갑자기 재작년에 갑자기 그 뭐냐 예비 창업 패키지 되면서 뛰어오르더니 그 이번에 청창사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팀원 2명이에요. 예. 그 친구가 진짜 잘하는 게 이거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오면은 어떤 수를 써도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지가 진짜 자기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게 제자다 보니까 지가라고 자꾸 얘기를 예 자꾸 떠가지고 이런 거를 지가 만들어 온다고요. 자기가. 왜냐하면 본인은 그 친구 본인한텐 이 정도도 안 하면은 내가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대표가 할 수 있는 초기 창업기업, 예비 창업기업의 대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이거든요. 왜? 돈이 안 들잖아요. 일단 시간 내야죠. 사람 본인이 뛰면 되죠. 근데 이걸 안 한다. 이거는 직무유기가 맞아. 이거 뼈 때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사업계획서를 쓰는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요.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요.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기 싫고 막 그러니까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만 완벽해도 사실 사업계획서의 어떤 퀄리티가 진짜 한 2-3배 정도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완벽해지면은요 희한하게도 이 부분이 묘하게 보완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확률이 높은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년 인사 콘텐츠가 있어요. 1월 1일에 올린 콘텐츠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갈 길은 멀지만 그동안 지나온 일도 있다. 지나온 길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멘탈이 무너지신 분들이 꽤 있는데 갈 길은 정말 멀고 아득합니다. 여러분뿐이 아니고 저도 이 채널 M&L 운영을 하면서 클럽하우스를 하면서 학교 일도 하면서 학교 일이 메인이죠. 학교 일도 하고 클럽하우스 일도 하고 채널 M&L도 운영하고 책도 써야 되고 책은 이번에 못 쓸 것 같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저 스스로도 해야 될 일이 많고 계획한 일도 많고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갈 길이 멀고 아득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길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거라는 어떤 믿음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걸 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은 시궁창이고 앞날은 어둑어둑하고 갈 길은 멀도 아득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한 1년 정도 몇 개월 정도 창업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오셨던 여러분들 또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3년차 4년차가 되신 여러분들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미 굉장히 많은 길을 걸어온 거죠. 아무도 시도하지도 못했고 누군가는 이제서야 시도를 하거나 이제서야 시도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2년 3년을 걸어온 거죠. 물론 조금 더 현명했으면 조금 더 선택을 잘했으면 뭐 이프낫 계속 해가지고 계속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에는 시행착오를 덜 겪었을 길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런 길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많은 길들에 있었던 그 시행착오와 그거를 가지고 여태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왔던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시간이 헛된 건 아니거든요. 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께는 제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못하지만은,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신, 저보다 인생을 조금은 덜 사신 분들께 제가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드린다면은, 여러분이 걸어온 그 시행착오는 분명히 언젠가 보답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형태로 보답은 안 하지만은 분명히 보답은 합니다. 세상은 아직 그 정도로 그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좀 힐링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은 이미 많은 길을 걸어왔고 그 시행착오만큼 성숙했고 그만큼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거니까요. 너무 그렇게 뭐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또 다시 한 발짝을 내딜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 M&R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거는 그 클럽하우스 그 후기를 올려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좀 주말에 정리해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올리도록 하고요. 저도 좀 일이 밀려가지고요. 오늘은 요건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에 프리미어로 최초 공개로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이 주말 내내 계속 이거는 상단에 오픈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한번 달려볼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